반갑습니다. 주식장터 송필호입니다. 오늘 6월 6일입니다. 오늘 현충일입니다. 휴일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 주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다소 부진하게 나오고 있죠. 이 경제 지표들을 간단하게 한번 점검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핫 이슈가 하나 등장했죠.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와 가스가 대량으로 매장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와 관련주들이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그럼 이와 관련주들을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좀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해드린 것이 원자력 관련주죠. 그럼 원자력 관련주를 또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 유튜브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 유튜브를 구독하시면서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신다면 여러분 주위에 주식 투자하신 분 5분씩, 5분씩 꼭 한번 소개를 해 주시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6월 6일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에 가장 나타난 특징이 그거죠. 미국에서 제조업 지수가 좀 부진하게 나왔고, 또 고용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국 경기가 침체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최근 이와 같은 경제 지표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미국의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전망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제 올해 연준이 금리를 2번 정도 인하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지금 미국 증시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미국 증시가 ADP 민간, 그러니까 비농업분 고용자 수가 발표됐죠. 4월 달에 18만 8천 명에서 이번 달에 15만 2천 명으로 크게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 지수도 부진하고 고용 지표도 부진하게 나오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미국의 국채금리죠. 최근에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가 좀 상승세를 보이면서 우리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최근 이제 미국의 제조업 지수하고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면서 지금 미국의 10년만기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빠지고 있죠. 최근에 보면은 한 미국의 국채금리가 4.6에서 오늘은 4.28까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의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채금리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우리 시장도 좀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이제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있죠. 이번 주에는 미국의 노동부에서 고용 보고서를 발표하죠. 이 고용 보고서가 또 어떻게 나오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다음 주 12일 날이죠. 다음 주 6월 12일 수요일 날은 미국의 5월 CPI가 발표되고, 그다음에 6월 13일 날은 FOMC 회의가 끝나죠. 여러 가지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데 이와 같이 지표들이, 경제 지표들이 부진하게 남에 따라서 연준에서 금리나 시그널을 보여주면은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도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가장 핫한 이슈가 이거죠. 대양고래를 제가 사냥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오늘 타이틀을 한번 정해봤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이번에 정부가 새로 이제 영일만 앞바다에 새로운 유전이 발견됐다고 그랬죠. 그 프로젝트 명이 대양고래입니다. 대양고래. 그러니까 이 대양고래 관련 종목을 우리가 사냥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목을 한번 달아봤는데요. 최근 이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쏟아졌죠. 그러면서 동해 유전 문제 제기 많은 걸 알아, 그러면서
불명한 답을 내놓겠다. 이런 타이틀 기사가 뭐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이 동해 유전에 대해서 과연 가스와 석유가 얼마 매장이 돼 있는가를 미국 업체에다가 이제 의뢰를 했죠. 그런데 그 의뢰한 업체가 이제 조그만 회사다 그러면서 이제 과연 믿을 수가 있는가 그런 의문을 제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회사의 고문이 우리 회사 대단한 회사다. 이제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밝히겠다 그러면서 어제 우리나라를 입국을 했죠. 그러면서 미국의 그 회사 이름이 액트지오죠. 이 회사 고문이 어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입국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했다. 그러면서 그 동해 유전이 경제성이 높다 그런 자신감을 보였고 7일이죠. 7일이면은 내일이죠. 내일 금요일 날 한국 석유공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대왕고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힌다는 얘기죠. 제가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밝혀지냐에 따라서 이와 같은 이제 에너지 석유 관련 주식에 내일이죠. 내일 또 어떻게 주가가 전개될 것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 기자회견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오고 우리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발표된다면은 이와 같은 관련주들이 한 번 더 강하게 오를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좀 단기에 많이 올라가지고 그 상대적으로 리스크도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브레우 고문이 지금 왔다 그랬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금 보면은 이 신문 기사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 분명히 나은 답변을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죠. 그러면서 가스전이 경제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냐고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죠. 저 자세한 얘기는 한국 석유공사와 비밀 관계 때문에 자세히 말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이제 내일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에 따라서 이 관련주들이 주가가 어떻게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동해 심해 가스전이 이제 발견됐다니까 포항 앞바다죠. 포항 앞바다 여기 지금 이 색깔이 칠해진 곳이 여기에서 지금 가스전이 대규모로 지금 발견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이 관련주들을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대왕고래 전망과 투자 전략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매장량이 이제 140억 배럴 정도 매장이 됐다 그러죠. 그러면서 90년대 동해 가스전에서 발견된 매장량보다 300배 이상 규모가 크다는 얘기고 우리나라가 천연가스는 한 29년을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 양이 매장됐다는 얘기죠. 석유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4년간 사용할 수 있는 지금 용량이 지금 매장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보면은 75% 정도, 석유는 한 25% 정도 매장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시추해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이제 좀 따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공 확률은 한 20%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이 온유 시추에서 성공 확률이 20%면 상당히 높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20%만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아시고, 실패 확률도 80%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쪽 이제 갈래상 20% 정도는 상당히 높은 확률이라는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올해 11월 달에 이제 시추 작업이 시작된다는 얘기죠. 세계적인 시추사 시드릴사하고 시추 계약을 체결을 했답니다. 이 세계적인 시추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추선은 삼성중업이 만든 시추선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 배가 와가지고 시추 작업을 한다는 얘기죠. 11월 달부터요. 그러면 이제 시추 작업을 하면은 내년 상반기에 실제로 얼마가 매장돼 있는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 이 시추하는데 이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천해가 아니라 심해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만약에 실제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석유나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이 되면은 실제 생산은 2035년부터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앞으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죠. 35년이면요. 그러면 이 종목들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참 이것을 해도 한때는 이것이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에 이 가스전의 발표를 누가 했습니까? 대통령이 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대통령도 이 가스전에 대한 어느 정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발표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가스전이 개발이 성공을 하면은 앞으로 자기 치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저는 약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대양고래 쪽에 약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면은 이제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죠. 그리고 내가 보면 직접 수혜가 되지 않는 종목들도 너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참 옥석가리가 너무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이 종목들을 함부로 접근하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변동폭도 너무 크죠. 어제 한국가스공사만 주가를 봐도 고점과 저점 사이가 20% 정도가 나죠. 그 이와 같은 대형주들이요. 나머지 중소형 관련주들도 저점과 고점이 20% 정도 그런 변동폭을 보이면은 여러분들도 대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매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보면은 나는 매매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저는 매매를 안 하신 것이 좋아 보이고 그래도 나는 이쪽에 좀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철저하게 뭐 급등할 때는 따라가지 마시고 그 장중 등락을 이용해서 밀대 매수를 했다가 강하게 상승하면은 매도하는 전략이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어떤 종목들이 가장 수혜를 볼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뭐니 뭐해도 가장 수혜를 보는 것은 한국가스공사겠죠. 그러니까 이쪽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려면 한국가스공사를 가장 중심에 두고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가스공사를 중심에 두고 매매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스 관련 중에서는 GSE, 대성에너지, SK가스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죠. 이 종목들도 지금 많이 올라 있죠. 제가 보면은 제가 이제 빨간 글씨로 이제 체크를 해놓은 것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죠 요즘에요. 예, 제가 보면은 GSE 같은 경우는 좀 매매 스킬이 있으신 분들, 가감히 손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매매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됐으면 나는 대장주인 한국가스공사를 관심을 가진 게 좋지 않을까. 만약에 이쪽 매매를 하신다면 이것이 대장주죠. 한국가스공사 꺾이면은 나머지 것도 다 꺾인다고 봐야죠. 가장 실제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 한국가스공사니까 이것을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낫다는 이야기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석유하고 흥국석유 얘들은 석유 관련주로 강하게 움직이죠. 제가 보는 얘들은 보면은 직접적인 수혜가 없죠. 이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 만들죠. 그 석유 관련 사업을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실제로 얘들이 뭐 석유를 시추해 보거나 석유를 채굴해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석유 관련 사업한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오르죠. 흥국석유도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되죠. 석유 유통하는 회사죠. 그래서 이 종목들은 내가 보면 테마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과연 실제적으로 그 가스전이 개발되면 얼마나 수혜가 될까 그런 고민을 해보는데 얘들도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장중 등락을 위해서 매매하는 게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뭐 가스 관련주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우림 TS 같은 경우도 움직이는데 변동폭이 너무 크죠. 저는 얘들도 좀 보신 것보다는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강조한 종목 중심으로 트레이딩 같은 데 접근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동양철 같은 경우는 가스관을 만들기 때문에 실제 수혜가 예상이 되죠. 이 정도 이제 지금 어제도 상한가를 치면서 강하게 올랐죠. 화성밸브 같은 것도 가스밸브 시장에 우리나라 1위 업체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어제도 강하게 올랐죠. 근데 얘들은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따라하기도 부담스럽죠. 일단 얘들은 내 거 아니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밖에 대동스틸, 신스틸, 하이스틸이 움직이는데 좀 얘들은 진짜로 수혜가 예상되는가 한번 따져보면 그렇지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테마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 관점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포항 소재 기업들 포항에 이제 여러 가지 땅 같은 그런
포항 쪽에 이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좀 움직이는 것이 동방인 같죠. 동방 같은 경우는 그 영일망, 그 항구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 그 지분을 100% 가지고 있다는 얘기 때문에 최근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였죠. 이제 동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영일만, 그 앞바다, 가스전하고 석유전, 그것이 개발이 되면은 수혜는 예상될 수 있죠. 수혜가 예상되겠죠. 근데 이 종목도 제가 보면 단기 좀 올라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같죠. 그 다음에 동양 에스텍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강하게 움직이는데 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이고,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에도 한국가스공사를 보면서 매매를 하라. 얘가 꺾이면은 얘들도 꺾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항상 대장주 한국가스공사를 흐름을 보면서 이 같은 종목들을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제 또 웃기는 것은 세멘트 관련주도 다 고려 세멘트가 상한가를 쳤죠. 그 다음에 CMP 세멘트 같은 경우도 강세를 보이는데 이 세멘트 관련주도 뭐 그 시추공을 뚫을 때 그것을 세멘트로 고정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또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참 이쪽 종목들은 저도 매매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런 종목들은 변동이 크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돈을 벌 것 같지만 실제로 돈 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한국 서기만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어제 한국 서기만 해도 주가가 내가 알기로는 한 장중 고점하고 장중 저점이 한 30% 왔다 갔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고점이 한 20% 올랐죠. 그 다음에 장중에 마이너스가 보면은 7%까지 거의 30%까지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들 이건 눈으로 매매하고 입으로 매매하면 수익이 나죠. 실제로 매매하면 여러분 대응이 잘 안 됩니다. 이게 변동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걸 매매한다고 하면 마이너스 날 때 사가지고 강하게 붙으면 매도하는 트레이딩 관점이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좀 매매에 재주가 없다 그러면 이 대왕고래 관련주, 그런 게 그 석유 가스 관련주들 이쪽은 매매를 안 하신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에는 저거 상한가 치면 남들은 상한가 먹고 있는데 나는 뭐하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매매를 해보면요, 이 매매가 절대 쉬운 종목들이 아닙니다. 나는 좀 재주가 없다, 이쪽에 매매하는 스킬이 부족하다 그러면 매매를 안 하신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이제 6월 10일 날은 애플 개발자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제품들의 소개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애플 개발자 회의가 열리면 애플 관련주가 어떤 종목들이 있는가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아이폰 16 올레드 패널이 지금 채택이 확정이 됐죠.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한 9천만 대 정도 올레드 패널을 생산한답니다. LG전자는 한 4,300만 대 정도 이제 생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원래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소형 올레드 패널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LG 디스플레이는 대형 올레드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올레드 TV 쪽에 패널을 가장 잘 생산하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런 휴대폰 같은 그 중소형 패널 쪽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에 이제 여기다가 삼성 디스플레이에다가 납품한 업체, 소재를 납품한 업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덕산 네트워크스죠. 얘는 이제 가장 수혜가 예상되고, 그 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시각 장비를 납품 업체가 컴트로닉스입니다.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에게 이제 소재를 납품한 업체는 P&H 테크고요. 시각 장비를 납품한 업체는 아바텍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 한번 관심 가지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애플도 이제 폴더블 쪽에 이야기가 좀 나오죠. 그러면 폴더블 힌지는 파이네텍이 가장 좋아 보이고요. 기판 관련주는 BH가 많이 올랐죠. BH가 많이 올랐는데, 저건 인터브로스는 그동안 납품을 안 했는데 납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터브로스 한번 좀 관심 한번 가져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밖에 뭐 삼성전기, LG노텍은 당연히 수혜가 예상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대형주를 좀 싫어하지만은 얘들도 좀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필름 쪽에는 세경하이테크하고 PI 첨단 소재가 있죠. 그다음에 카메라 쪽에서는 자화전자, 그다음에 더구전자, UIT 같은 종목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쪽에 이제 열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발열을 제어할 수 있는 PMP라는 보호회로를 만드는 ITM 반도체도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죠. 그 다음에 이번에 개발자에서 음성 비서를 쓴 시리를 이제 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음성 비서 관련주 프리터, 그 다음에 이스소프트, 솔티렉스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보면서 좀 내가 보기에는 좀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빨간색으로 제가 체크를 해놨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한번 중심적으로 연구하고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가 강하게 움직였죠. 2차 전지가 어제 재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2차 전지가 강하게 오른 이유는 이거죠. 유럽연합에서 중국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얘기죠. 지금 관세를 10% 부과하는데 앞으로 20%까지 지금 올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 전기차가 유럽에서 차지한 점유율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점유율에서 떨어지겠죠. 그럼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하고 우리나라 전기차 관련주, 자동차 관련주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어제 2차전 셀 업체들도 강하게 올랐고, 그 다음에 양극재들도 강하게 올랐죠. 그 다음에 또 나온 거 이거죠. 이제 14개월 만에 양극재 이제 수출 가격이 지금 올랐다는 얘기죠. 양극재 그 가격이 계속 하락하다가 5월 달부터 좀 약간 턴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또 2차전 쪽에서 보면 이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작년 대비 한 20% 성장했다는 이야기가 또 나왔고, 아까 말씀드렸죠. 유럽연합의 중기 전기차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는 얘기. 그다음에 LG 엔솔이 GM하고 합작사인 그 미국의 배터리 공장에서 수율 90%를 달성했다. 이 수율 90% 달성한다는 건 엄청난 효율적인 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배터리 공략이 본격화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또 작용하고. 그다음에 현대차, 포드가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반면에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가 감소를 했지만은 우리나라 차이하고 포드는 증가했다는 소식이 또 나오면서 이제 상승 배경으로 작용했고, 최근 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개월 만에 양극재 수출 단가가 상승했다는 것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최근 말한 것이 대주전자 제로 이야기하죠. 예, 52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거의 사상 최고치 육박하고 있죠. 이런 건 계속 가져가야죠. 그다음에 나노시 존재, 제이오 같은 것도 CNT 도전자 관련주죠. 대주전자는 이제 2차전 소재 쪽에 1분기에 유일하게 실적이 잘 나온 회사가 대주전자죠. 실리콘 응급제가 이제 지금 산업 초기 단계죠. 이제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2차 전지만 사용될 것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그건 큰 잘못입니다. 앞으로 실리콘 응급제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자동차 2차 전지뿐만 아니라 IT용 전지에도 실리콘 응급제가 다 탑재가 될 겁니다. 실리콘 응급제가 그러면 왜 탑재가 되냐? 실리콘 응급제를 사용하면은 전기 차나 그다음에 그러니까 2차 전지 충전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전자가 지금 만들고 있는 앞으로 실리콘 응급제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실리콘 응급제 산업은 지금 초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실리콘 응급제가 시장이 확대되면 또 덩달아서 상승할 수 있는 것이 CNT 도전제죠. 나노신제어제와 제이오도 앞으로 꾸준한 성장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차전 손재 쪽에는 양극재보다는 이 세 종목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진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중요한 이슈들을 한번 점검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해드린 원전 관련주죠. 원전 관련주가 또 이번 주에 좀 업데이트된 것이 있어가지고 제가 몇 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원전주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전주를 이제 계속 이야기 주면서 매도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죠. 여러분한테 매도하지 마시라는 얘기는 최근에 여러 가지 중요한 중요한 이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매도하지 마시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번 주에 나온 이슈들을 몇 개 이야기해드리고 원전주
투자 전략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번 주에 나온 것은 이제 미국에서 나온 원전 이야기가 하나 있었죠. 이제 내년부터 미국이 원전 분야에 투자를 하면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미국도 원전을 계속 이제 육성한다는 얘기죠. 세금 공제까지 해주면서 미국에서 이제 원전 산업을 육성한다는 얘기. 그러면 원전 관련해 호재겠죠. 또 이제 우리 정부가 이것이 어제 나온 얘기인가요? 어제 나온 얘기인가요? 5월 4일날 나온 얘기. SMR 쪽에 2조 5천억을 투자해가지고 SMR 설계 기업들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얘기죠.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나온 이야기죠. 국내 1호 소형 원전 모델 소형 원전 모듈 원전 그런 게 그 건설 부지를 대구하고 경주가 지금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지자체들이 지금 소형 원전 모듈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오늘 또 나온 것이 하나 보면은 이제 두산 엘리베이터 지금 공장에서 지금 이쪽에 소형 원전 파운드리 공장이 엄청나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아침에 그것을 스크립을 써놨는데 여기가 안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원전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좋은 소식이. 제가 그랬죠. 이번 달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영국의 원전 관계자들이 방문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하고 그다음에 한전하고 영국 신규 원전에 대한 논의가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달 15일날 체코 전력공사가 4월 말까지 마감한 입찰서를 평가 후 체코 정부에게 제출한다 그랬죠. 체코 정부가 한 달 안에 최종 입찰자를 발표를 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남아있고, 그 다음에 원전에 관련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전지는 홀딩을 이야기하는데요. 좀 이번 주에 원전 관련주가 약간 주춤했죠. 조정이 보였던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최근 미국에서 그 국제유가가 빠지면서 미국에서 원전 관련주들이 좀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신재생 관련주하고 유가하고는 약간 뭐랄까 상반되게 움직입니다. 유가가 많이 빠지면 신재생 관련주는 악재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미국에서 이런 신재생 관련주 원전 관련주가 조정을 받은 것이 우리 시장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 주 초반에 원전 관련주가 조정을 받는 이유는 이제 포항 앞바다에서 대규모 가스전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야 이제 가스가 많이 나오는데 무슨 원전이 필요하냐 그런 분위기가 시장에 좀 조성이 되면서 주 초반에 원전 관련주가 조정을 보였는데 제가 보면 가스전하고 원전하고는 큰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시적인 시장 분위기 때문에 이제 수급이 이쪽에 가스전 관련 에너지 관련주로 쏠리면서 온전히 수급이 빠져나오면서 그런 얘기가 돌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최소한 7월 중순까지는 한번 버텨보자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고요. 또 주말에 또 좋은 영상들을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 5분만 소개해 주시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